합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K0 공철학 인문학과 기술 통합 최적화 57강 마케팅 단계입니다. 3000m 사네요. 마케팅이라는 부분은 팔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자, 이제 제가 제 나름대로 고백을 하나 할 게 있어요. 이 부분이. 내가 이 부분을 책을 쓰면서 공, 인문학, 공, 기술, 이 부분을 통합하고 최적화한다는 거를 저는 이 부분을 개념 입장에서 이 부분을 얘기를 했거든요. 좀 목소리가 막 나오고 있네요. 자, 개념 입장으로 이 얘기를 했어요. 이제 지나가면 얘기를 하면서 야, 이게 분명히 이럴 건데 이걸 어떻게 내가 증명을 하지? 하는 부분이 여태까지 제가 이 부분을 진행해 오면서 그 좀 아쉽고 해야 될 절박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고백을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다시 한번요. 인문학과 기술을 통합 최적화하는 부분을 저는 지금 여태까지 개념으로서만 이 얘기를 여러분들한테 막 하고 이랬었다고요. 근데 지난주에 드디어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찾으면서 얘네들이 이걸 하고 있구나 하는 얘기를 오늘 제가 먼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피터 틸이라는 나름대로 페이팔 마피아로서 돈을 벌었었던 이 친구가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우리 미국이 당해야 되지 하는 분노에 있어가지고 스탠포드에서 법을 같이 공부했던 대학 동문 알렉스 카프라는 철학 박사 이 친구하고 의기투합을 했어요. 자, 중요합니다. 법을 알고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의 철학을 아는 사람을 해가지고 놓고 이 사람을 갖다가 CEO로 만들어 가지고서 이 철학이라는 인문학을 관점으로 해서 팔란티어라는 회사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3천만 불을 가지고 맨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어딜 가서 했냐면요. 이런 부분이 나온 거에 대한 CIA를 가가지고 진짜 열심히 했대요. 옆에다가 침대를 그 침낭을 두고서는 이 부분을 CIA를 하면서 그 너무 기특해가지고 그 CIA 산하기관이 200만 불을 첫 투자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CIA가 투자를 해주니까 막 이제 투자가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언제가 됐냐면 2001년도에 이 부분이 일어났는데 2003년도에 회사가 됐어요. 지금 2025년, 22년 지났습니다. 그런데 LLM이 나온 게 2022년이에요. 2023년 LLM을 활용하면서, 그전까지는 LLM을 활용을 못했어요. LLM을 활용하면서부터 이 회사 주가가 그냥 수직 상승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그거는 제가 다음 시간에 얘기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맨 처음에 한 부분이 전부 다 국방이라는 부분, 항공, 우주, 국방 이런 부분만 고객을 가지고서 지금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담이라는 국방용 제품을 가지고서 하기 시작을 했는데 얘네들이 들어가서 하는 특별한 방법이 FDE, Forward Deploy Engineer, FDE라는 엔지니어들이 고객하고 같이 나름대로 호흡을 하고 24시간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 고객들하고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렇게 하면서 지금은 국방을 넘어서서 상업용까지 하는 부분까지 들어오고 있는데 이 엔지니어들이 전부 고객한테 들어가는 건 변함이 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전부 철학적 부분에 기반을 가지고서 고객들한테 들어가서 일강을 제가 항상 뭐라고 얘기를 드렸죠? 일강을 왜? Why so? So what?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하는 거예요. 고객들하고 같이 호흡을 하면서 이 질문을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을. 컨설턴트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이런 거야 그러고 던져주기만 하는데 끊임없이 이 질문을 하고 또 이 친구들은 들어가서 자, 첫 번째는 why so, so what이라는 나름대로 질문을 첫 번째로 제일 자주 합니다. 계속 고객들한테. 두 번째로는 그렇게 해서 어떤 how much 베니핏이 나오는데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사람들이 FD 엔지니어가 들어가가지고 끊임없이 왜 지금 이걸 하지? 무엇 때문에 이걸 하는 거야? 그리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우리들이 돈을 벌 수가 있어? 하는 얘기를 끊임없이 1번, 2번을 질문하면서 세 번째 질문이 뭐냐면 데이터가 어디 있어? 이 얘기를 끊임없이 물어요. 데이터가 어디 있어? 니네 지금 회사에 가지고 있는 게. 제가 지금 공공기관이고 이런 데 가보니까요. 뭘 하려고 그러니까 데이터가 없어요. 그거 안 됩니다. 데이터 드리븐 할 수 있는 시대에 데이터가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어떻게 됐냐면은 끊임없이 이 엔지니어들이 들어가서 why so, so what? 어떻게 이 부분이 나름대로 ROI에 회사에 돈을 벌어줄 건데 그리고 데이터는 어디 있는 데를 끊임없이 고객들하고 질문하고 고객들하고 찾아내고 고객들을 만들어줍니다. 이게 뭐냐면 철학적 관점 입장에서 온톨로지, 이게 존재론이라는 부분이에요. 철학에 있어서. 존재론 입장에서 철학적 그 CEO가 이 모든 엔지니어들을, 기술자 엔지니어들을 철학 관점 입장에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조직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지금 최고의 회사가 돼 나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은 제가 마케팅이라는 관점만 제가 얘기를 하고 다음번에 이제 팔란티어 얘기를 제가 많이 할 건데 고객이 우리를 떠날 수 없도록 이거는 뭐예요? 플랫폼이에요. 우리 플랫폼 나가면 뭐 저 안 돼. 그러니까 플랫폼에서 끊임없이 30%씩 빼먹는 게 이게 애플이고 저 뭐야 저 이잖아요. 구글이고요. 그런데 이 회사는요, 고객이 팔란티어를 떠나기를 싫어해요. 이건 철학이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다시 한번요. 팔란티어를 떠나기가 싫어해요, 고객들이. 왜 떠나기가 싫어해요? 그 친구들하고 하면요, 재미있고 유익하고 수익이 계속적으로 발생해요. 돈 가는 곳에 마음이 가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수익이 발생을 해요. 자, 올해 지금 팔란티어 고객이 700개 삽니다. 5년 후에 7천 개의 회사를 고객으로 만들겠다고 공언을 했어요. 10년 내에서 2035년까지 7만 개의 고객을 만들겠다라고 공언합니다. 굉장히 대단한 얘기예요. 그러면 FDE, 엔지니어가 끊임없이 늘어나야 되겠죠? 근데 그거를 늘리지 않고 AI FDE를 만들면서 이걸 하겠다라는 벌써 방향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제가 여태까지 고민해 왔었던 인문학과 기술이 진짜로 융합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내가 그걸 어떻게 증명해낼 거냐 하는 부분을 팔란티어가 증명을 했습니다. 23년 됐습니다. 그거를 통합 관점 입장에서 고객한테 가서 달라붙어서 최적화를 시켜주면서 그것을 돈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전부 증명을 해내니까 고객이 떠나기를 싫은 거예요. 이 팔란티어가. 그래서 오늘 마케팅 관점 입장에서만 제가 고객이 팔란티어를 떠나기 싫어한다는 것. 이 회사가 지금 현재 한국에 들어와 있는데요. 1조 이상 매출 회사만 지금 현재 거래를 하고 제안서를 줍니다. 1조 이상 하는데 에르메스 전략이에요. 아주 초고가죠. 그런데도 이 회사를 거래하지 못해가지고 굉장히 야단을 나고 있다. 근데 오늘 제가 또 자신 있는 거는 이 회사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론을 제가 찾았습니다. 이 부분을. 그래서 그런 관점 입장에서 오늘과 다음 시간을
우리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제가 이제 60강 가까이가 오니까 제가 이거를 팔란티어가 제가 생각했었던 인문학과 기술을 통합 최적화 이 부분을 검증한 부분을 보고서 제가 얼마나 지난 한 주 동안 가슴이 뛰었는지 몰라요. 책을 뭐 제가 하룻밤에 다 읽고 다 정리하고 그렇게 놓고 이 부분을 했어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을 드디어 공 철학이라는 부분으로 브랜딩화를 하더라도 우리가 글로벌 입장으로 나가더라도 큰 문제가 없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팔란티어의 첫 장 얘기를 가지고 제가 모든 얘기를 다시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자, FDE 엔지니어가 끊임없이 Why so? 왜 그렇죠? So what? 그래서 뭘 하는 거죠? 라는 얘기를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고 거기에 대한 제가 뭐예요? 우리 AI 시대 LLM은요, 끊임없이 질문을 잘해야 되는 그게 프롬프트거든요. 그렇죠? 그 친구들은 LLM 나오기 이전 2003년도서부터 그것이 사장인 알렉스 카프 철학 박사의 근거에 의해서 끊임없이 질문을 하는 게 그 회사의 내재화가 된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돼서 풍요롭고 행복하고 건강하니까 야, 떠나지 마. 난 너희하고 헤어지기 싫어. 라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부분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 마케팅 부분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풍요로우니까, 이렇게 풍요로우니까요. 내가 돈을 1년에 500을 줘도 상관이 없어요. 그 회사로부터 내가 몇 조를 더 버는데, 이 회사가 한번 거래하는 게 다 몇백억씩 가져가요. 이 부분이. 그런데 그거 이상으로 돈을 버니까 고객이 야, 너 우리가 떨어지면 안 돼. 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더라. 자, 제가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래서 끊임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학장에 대한 얘기가 그대로 팔란티어를 통해서 제가 이 부분이 증명이 됐습니다. 이 회사는 지금 AI, 제가 AI에 대해서 지금 부안해동한다라고 해서 제가 끊임없이 얘기했는데 이 회사는 LLM을 만들지 않습니다. LLM을 그냥 쓸 뿐이에요. 이 회사가 기하급수적으로 매출이 늘어난 게요. 2022년도에 챗 GPT가 10월 달에 나와 2023년도 4월 달서부터 엄청나게 증발합니다. 이거를 활용한 부분에 자기 기술을 한 거예요. 뭐에? 요 데이터의 부분을 체계적으로 기반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 회사는 데이터 부분을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하고 이렇게 나누는 부분을 못 해왔어요. 그럼 그거 이길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지난 어저께 그저께 김영근 회장을 우리 요 부분에 김영근 회장 보고 이거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책을 사시더라고. 그런데 이 데이터를 갖다가 하는 거는 아까 FDE 현장 경험을 가진 사람이 맨 처음에 그 부분을 이끌어줘야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공철학이라는 부분이 중요하고 자 여기 지식에 대한 부분은요 IQ 150짜리는요 에이전트로 지금 내 옆에 얼마든지 둘 수가 있어요. 그렇죠? 우리는 해야 될 게 뭐예요? 지혜를 깨우쳐야 돼요. 지혜를 깨우치는 게 우리들이 하면은 이게 세상이 아무리 지금 해가지고 뭐가 돌아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그 궁금하더라도 부동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나름대로의 부분이 된다.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우리 기술도급권의 EC 마이너처럼 생산이 2,500억 수익이 매출 5조가 용광로 하나 가지고서 매출 5조가 나오니까 만약에 이거를 팔란티어가 들어가서 만약 이걸 체계적으로 했으면요. 매출 5조 나오고 2,500억 나오는데 그 500억 주세요. 그럼 안 주겠어요?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용광로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주위에 엄청나게 많은 혁신을 할 부분이 있더라. 그래서 그 혁신할 부분을 우리들이 이 프로세스로, 이 방법론, 메소돌로지로 우리가 한다 그러면 그거는 우리가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 제가 지금 25강, 그다음에 60강 부분의 핵심이 뭐예요? 애플리케이션 이노베이션이다. 자, 설득과 개념에 대한 얘기를 제가 얘기를 하면서 결국은 인문학과 CEO 알렉스 카프의 인문학과
그 직원들 FD가 기술을 가지고서 하는 부분을 끊임없이 개념 정리를 쉽고 간단하게 현장 사람들과 설득을 한 거예요. 질의응답을 통해 가지고 이 부분이 그렇죠? 그랬을 때 끊임없이 뭐냐면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이걸 묻는 거예요. 왜 그렇지? 그래서 뭘 하자는 거야? 그럼 우리한테 어떻게 이익이 될까? 데이터는 어디 있을까를 끊임없이 묻고 질문을 하고 그러니까 거기 현장 사람들이 바뀌기 시작을 하면서 드디어 그 각각의 고객들이 이 생각이 되더라. 그래서 완 페이지, 완 센텐스, 완 워드 공부하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지난 한 주 동안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내가 개념적으로만 여태까지 해왔었던 얘기가 드디어 검증된 나름대로의 세계 최고 사례가 있네. 그럼 그 중에서 문제되는 부분만 우리들이 다시 보완을 한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우리들이 얼마든지 팔란티어를 추월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느라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자, 방향과 방법을 알고 우리가 혁신해야지만 우리들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재미와 유익과 수익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여기 지금 나온 요 얘기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제가 모여진다고 그래서 마음이 전부 한다는 얘기가 언제 부분으로 해서 이 부분이 뚫어졌다고 그랬죠? 2022년에 양자 얽힘이 노벨상을 타면서 과학이 영성을 증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부 다 통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근데 2022년도가 뭐예요? LLM이 11월 달에 나오고 예전에 노벨 양자을큼이 12월 달에 노벨상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2022년이 굉장히 인류사 입장에 있어서의 중요한 한 해로 나중에 역사에 기록이 될 거다라고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에 우리 지금 부분이 양자 잠재력이나 관찰자 효과, 상호 연결성에 대한 과학 부분이 영성 부분에 대한 모든 부분을 뚫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결국 맞대는 얘기예요. 이 부분이. 자,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하자는 얘기는 공철학을 하자는 얘기는 다른 거 아닙니다. 패러다임 바꾸자. 무슨 패러다임? 천동설래에 있었을 적에 지동설을 얘기했었던 그 패러다임 시프트처럼 우리가 지금 안고 있는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그 패러다임을 바꾼다 그러면은 우리가 완벽하게 탈바꿈할 수가 있다. 그래서 방법이 언제 기회가 있냐면 이렇게 삼법인 우주가 일어났을 때 탁, 고통이 없네. 라고 생각하는 순간에 탁 깨이는 거예요. 기회가 딱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번의 기회가 있고요. 두 번째, 그래, 고통이 있는데, 고통이 OW 입장에서 있는 거, 고통의 방법론을, 방법론, 어, 지혜, 여기서 한 번 또 깨트려질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도 잘 모르겠어. 그럼 개정의 방법에서 도덕적인 삶을 통해서 수행을 통해서 지혜를 깨우치는 이 방법이 세 번째 방법입니다. 우리가 지혜를 깨우치는 드디어 철학이라는 부분을 가지고서 우리 인문학을 통해서 우리 인간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세 번의 기회가 있다. 철학 박사가 세계적인 대기업을 갖다가 이끌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제가 팟캐스트 저 알렉스 카퍼 하는 거 보니까 자기도요, 이거 하기 전에는요, 저기 베를린에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도 한 25만 불 정도 벌어가지고 베를린 클럽 가서 노는 거를 자기는 꿈꿨대. 그러다가 9.11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 대원을 품은 거예요. 제가 우리식 표현으로 하면 대원을 품은 거예요. 왜 우리가 알카에다한테 이렇게 당해야 되지 하는 부분을 그 동지들, 피터 틸이라든가 이런 동지들을 만나면서부터 사실은 이 부분이 대원으로 바뀐 겁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여기 참석하시는 우리 분들은 제가 동지 뜻을 같이 하는 부분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이렇더라.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모든 부분이요. 전부 그 나름대로 팔란티어의 그 역사와 지금 비즈니스 모델하고요. 그대로 오버랩이 돼요.
제가 생각해 왔었던 개념 부분이 팔란티어의 그 역사 부분으로 전부 내가 하나씩 증명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우리가 지금 얘기할 적에 여기 바람 불 적이에요. 노만 열심히 저어가지고는요, 절대로 멀리 못 갑니다. 누가 도와줘야 돼요? 주위에서 도와줘야 돼요. 바람이 도와줘야 돼요. 내 혼자 노력하는 건요, 그건 일부에 무슨 노력을 해야 돼요? 주위에서 도와줄 수 있는 노력을 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and or라고 쓴 게 물론 노를 저을 줄도 알아야 되지만 여기에 바람까지 and 붙일 수 있는 부분이 된다 그러면 그것이 최상의 우리가 정상에 쓸 수 있는 이런 방법론이 되겠더라. 그래서 이런 부분 쪽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했죠. 오늘은 마케팅 3000m 얘기합니다. 요즘 계속 제가 기술 1000m, 자금 2000m, 태도에 대한 얘기 좀 쭉 해오면서 마케팅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요. 우리 기술동료분 한 분이 그래요. 마케팅 3000m 산이에요. 그러니까 아니에요. 마케팅 3만 미터 산입니다.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엔지니어의 시각으로서는 이 마케팅을 도저히 넘을 수 없는 산이더라. 왜? 인간의 마음을 몰라서 그래요. 기계의 성능 원리만 알라고만 고민하는 게 엔지니어들이지만 인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그 부분처럼 마케팅이 굉장히 쉽습니다. 이 부분이.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이제 제가 얘기를 드리고요. AI 데이터 시대에 수많은 테크놀로지가 있어요. 여기 지금 개발자고 엔지니어들은 엄청나게 많아요. 이 부분은. 여기에 필요한 입고 먹고 살고 알고 좋아하고 즐기는 서비스까지 엄청나게 많습니다. 판매가 엄청나게 힘들어요. 이 부분이. 결국 우리는 만사형통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가 전부 딱 맥혀 있어요. 나와도 쫄쫄쫄쫄쫄쫄 나와요. 이거를 이게 확 뚫어버릴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방법론을 우리 공철학에서 제가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케팅 부분으로 들어가서 필립 코틀러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마켓 1.0 제품 중심 그럼 판매하는 거예요. 소유 욕구예요. 욕구라는 얘기는 뭐죠? 인간이 욕심내서 구하는 게 욕구예요. 마켓 입장 고객 만족할 수 있는 분. 이게 이제 성장 욕구예요. 조금씩 달라집니다. 서비스 중심으로 가면 가치를 체험해가지고 참여하는 부분 쪽으로 가요. 마켓 3.0 경험 중심에 대해서 고객의 자아 실현하는 창조 욕구로 간다는 게 이 사람 정리를 해놨는데 우리 공철학이고 우리 가는 부분이 결국은 여기 정상에 가자는 얘기거든요. 자아 실현하자는 얘기예요. 뭐 하자는 얘기예요? 자기 구제부터 하자. 자기 혁신부터 하자는 게 우리 공철학의 우리가 지향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험자에 대한 얘기를 여러분들이 좀 주목을 하셔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인간 욕구, 욕심을 내서 뭔가 구하고 싶어 하는 방법이 요게 의식주 이게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이것도 안 되는데 뭐 취미 활동하고 공부하고 학교 다녀요. 택도 없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통해서 소통 혁신이 되고요. 그다음 이 부분을 통해서 그다음에 상대방을 이제 저 뭐가 내가 좀 배도 부르고 등도 좀 따뜻하고 그러면 이제 그때 상대방이 존중하고요. 그다음서부터는 야, 내가 과연 뭐야?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이렇게 매슬로우의 욕구 단계에 의해서 제가 이 부분을 정리를 했습니다. 이 부분을 공자의 논어에서 나오는 지오락 가지고도 설명을 했어요. 자, 요게 파리사, 다나, 사띠, 요거는 뭐냐 하면은 석가가 맨 처음에 깨침을 가지고 요거 하나만 세 단어만 제대로 하면은 모든 부분이 뚫린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아, 그러고 가서 가만히 보니까요. 요한 14장 6절에 딱 내가 진리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또 이 성경 얘기가 나와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예수님 말씀이 요한복음 14. 그러면 이게 불교나 기독교나 공자 얘기나 매슬로의 학문적인 얘기나 우리 지금 비즈니스에서 혁신하자는 얘기나요? 똑같아요. 정상에 올라가면요. 내가 가지 않은 길, 내가 기독교만을 했어도 불교 부분도 다 이해가 되고요.
저쪽에 저기 가서 이슬람교를 했어도요, 저쪽에 불교에 대한 부분이 다 이해가 돼요. 정상에 올라가면 다 똑같다. 이 부분이. 그게 다르다라고 그러면은 이 부분이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전에 다 이런 설명 드렸어요. 파리사, 타띠, 다나. 이거 얘기 드렸고요. 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냐. 우리 요한 부분에 나온 길에 대한 얘기를 제가 자기 혁신, 소통 혁신, 사랑 혁신, 혁신이라는 관점 입장에서 제가 처음부터 설명했었던 얘기가 여기에 다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 부분이, 어, 진짜로 입으로서만 혹은 머리로서 공부하면 이게 안 들어와요. 이게 가슴으로 느껴져야 돼요. 그것이 이제 얘기할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자, 우리가 경험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그러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백문이 100번 들어는 것도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같지 않다. 이게 백문이불여일견이거든요. What I hear, 내가 들었던 것은 내가 잊어버려요. What I see, 내가 한번 본 것은 I remember. 이 얘기죠. 근데 백견이 100번을 봐도 한 번 행한 것만 못하다. What I do, I acquire. 백행이, 이제 험 얘기가 납니다. 경험 얘기가 납니다. 백행이 한 번의 경험보다도 못하다. What I teach, 내가 가리켜 봐야지만 내가 마스터가 된다. 제가 기대하는 부분이 있어요. 제가 지금 이걸 전부 PPT로 드리고 카피 레프트로 드리는 거. 여러분들이 이걸 가지고 스스로 한번 주변을 가리켜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마스터가 된다. 하는 얘기를 제가 지금 계속 여태까지 하고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험자가 이 경험을 하는 부분은 가슴이 울려야 돼요. What I think, 생각하는 거는요, 인공지능이에요. 자연지능에서는 지금 인공지능 하겠다고 지금 부안해동하고 있잖아요. 근데 더 중요한 건요, 가슴이 울려야 돼요.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 데카르트의 말을 넘어서서 나는 가슴으로 느낀다. 고로 존재한다라는 부분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영성을 깨쳐야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부분이 굉장히 행복해질 수 있겠다. 자, 이제 마케팅 부분의 QCD 얘기를 합니다. 마케팅 부분은요, 딱 요거 세 개예요. better, cheaper, faster. 제가 best, cheapest, fastest라고 안 쓰는 이유가 있어요. 끊임없이 해줘야 되는 게 이게 베터입니다. 그래서 품질과 가격과 속도가 맞는 게 지금 최근의 사례가 뭐죠? 폴란드의 K방산이에요. 품질, 동등, 가격, 반값, 속도 10분의 1, 3개월 만에 갖다 줘요. 그러니까 팔리는 거예요. 이 부분이. K-쉿빌딩 미국하고 지금 승부낼 수 있는 지금 하고 있는 부분도요. 결국은 5,500달러 내놓으라고 트럼프가 그 야바우짓 하는 양아치의 짓을 이겨나갈 수 있는 건요. 한국에서 가지고 있는 K 제조업에 있어서의 이런 나름대로의 장점을 우리들이 카드로 쥐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맞설 수 있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의 싸움에 대해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부분이 저는 이런 부분이 된다. 그리고 그 항목이 세이프티, 전 요걸 스페이스라고 항상 외우고서 있습니다. 스페이스, 세이프티, 퍼포먼스, 어피어런스, 컨비니언스, 이코노미컬, 듀라빌리티. 또 퍼포먼스에서는 헬스, 인바이러먼탈, 에너지. 이거 다 지금 ESG와 관련한 부분 얘기입니다. 어피어런스 디자인이 보기가 좋아야 되죠. 펑션 줘야 되죠. 돈 경제적인 거 코스트 대비 베네핏의 이 부분 ROI 개념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이런 부분이 나온다. 이 중에서도 세 개 중에서 고르라 그러면 어떤 거 고르겠어요? 우리 최관영 박사님, 오병훈 박사님, 예, 이 세 개 중에서 한 개를 고르라 그러면 뭐가 될까요? 하나? 어, 페스터, 네? 페스터. 베스트요. 우리 이진호 박사님,
저는 품질 고르겠습니다. 품질 고르시고요. 그다음에 우리 김광석 박사님. 네, 저 패스트 속도가 제일 중요할 것 아, 같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 다른 분 이제 없으시네. 이경희 대표님. 마이크 꺼졌어요. 자, 그럼 제가 한번 얘기할게요. 이 시대의 최고의 혁신가 누구죠?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렇죠? 일론 머스크가요,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 가격입니다. 스페이스X를, 스페이스X를 왜 저거를 갖다가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고 나중에 그거를 가장 제1 원리에 의해 가지고 그걸 따져봤더니요, 재료값이 3%밖에 안 들더래요. 그래서 거기서 이걸 우리가 스스로 해봐야 되겠다. 저 화성에다 갖다 질라 그러면 가격을 싸게 만들어내려고 진하게 한 게 스페이스 X고요. 그것이 테슬라예요. 보통은 자동차가요. 전부 다 조립을 해서 용접을 해서 만들었거든요. 테슬라는요, 그걸 완샷에 찍어내버리는 걸 그냥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가격이 엄청나게 저렴한, 이 부분으로 테슬라는 성공한 이 시대에 성공한 그 부분이 테슬라입니다. 가격이에요. 저도 여기에 동의합니다. 같은 뭐 품질 조금 떨어지더라도 뭐 저 한 일주일 늦게 오더라도 쿠팡 오늘 새벽에 안 오더라도 가격이 싸니까 쿠팡 가는 거예요. 저는 그래요. 이 부분이. 그래서 모든 부분에 일론 머스크가 가격을 가장 중시하는 것처럼 우리도 어떤 부분에다가 중점을 두고 해야 될 건가에 대한 부분을 마케팅의 포인트로 잡을 때가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부분을 놓은 게 이걸 전부 체크리스트로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는 어떤 부분이 중요한 체크리스트지? 그거를 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해야 될 건지를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오병훈 박사님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렇죠? 네. 예. 자, 그래서 우리 기술 독립군에서 이제 제가 전에 융복합 마케팅 부분 한번 시도한 적이 있어요. 사전적에 산불 예방. 소방수가 하는 일은 뭐죠? 이경희 대표님? 이진호 박사님, 소방수가 하는 일은 뭐죠? 산불 예방 및 조치입니다. 예, 그렇죠. 소방수가 하는 일은 불 끄는 일이 아니에요. 산불을 예방하고 소방 점검을 하는 거예요.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부분에 가장 중요한 분은 안전 점검이에요. 이해되시죠? 이 부분이. 그래서 그 문제를 하려고 제가 기술 부분에 TRL 9단계 회사, 5개 회사를 기술 독립군을 모아가지고 컨소시엄을 해서 이 부분을 글로벌 마케팅을 한번 해봅시다라고도 제안해. 지금 홀딩이 됐지만요. 야, 우리 전부 특허도 공유합시다. 내가 특허 5개 가지고 있고 상대방 특허들이 전부 몇십 개 있으면 내가 그 사람들 걸 갖다가 월세금을 해서 전부 그 특허를 가져올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내가 특허가 25개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내가 왜 내 물건만 팔어? 다른 회사 물건도 팔아줘. 그럼 또 수익이 생길 수가 있다. 이제 이런 시도를 제가 했었는데 지금 잠시 중단이 됐지만 앞으로 이 부분도 계속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융합이 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융합이. 그래서 융합을 할 수 있는 부분에 어, 분야가 굉장히 많습니다. 작게는 380개 분야. 그다음에 지금 유럽하고 지금 할 수 있는 부분은 16개의 데이터 스페이스 만드는 부분을 요거 우리 이민아 교수가 만들어 놨었던 요 부분하고 이 같이 이렇게 하게 되면 한 16개가 분야가 되는데요. 이 부분 모두를 팔란티어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기술 독립군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그래요. 데이터이기 때문에. 모든 부분은 데이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가능해져요. 이 부분이. 자, 우리가 각자가 자기 분야를 여기다 빨리 가서 침 발라 놓으세요. 예? 자기 분야 빨리 바이오고 뭐 하고는 빨리 가서 침 발라 놓으시라고 자기 거 거기서 깃발 꽂아 놓으시라고. 이경희 대표님 아셨죠? 어디다 갖다 예, 알겠습니다. K 패션에다 꼽을 거예요? 네, 예, 그렇죠. 자, 이렇게 자기 분야를 빨리 잡으면은 데이터를 지금부터 모아야 돼요.
거기와 관련한 부분에. 그래서 이 AI를 중심으로 하는 AI는 뇌와 관련한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만져보세요. 이게 머리 한번 만져보세요. 이거 자연지능이죠, 그죠? 머리 한번 네. 만져보세요. 자연지능이에요. 이거 인공지능 만들겠다라고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호락, 요거는 심장에 관련한 부분이에요. 앞으로 심장을 관련한 부분 쪽에 하는 부분이 뜰 수 있습니다. 이거를 능가할 수 있는 부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렇게 전부 옆에다 썼던 게 전부 인문학 관점 입장에서 인간의 욕구와 관련한 입장에서 전부 이렇게 써면서 얘기를 뭐 그거 고리타불한 얘기, 공자님, 맹자님 얘기, 천지인 얘기 막 그렇게 했는데 제가 요즘 이번에 팔란티의 알렉스 카포 철학 박사 사장 얘기를 20몇 년 동안 하는 걸 딱 보고 나서 제가 완전히 자신감을 가졌어요. 이렇게 가야 된다. 이 부분이. 요 부분이 개념적만 딱 하면 그다음 쉽거든요. 이 부분이. 자, 그래서 그런 부분에 돼 있고, 자, 이제 전번에 얘기했었던 제가 제레미 리프킨에 대한 소유의 종말 얘기에 대한 얘기합니다. 창의적 인간 0.1%예요. 우리가 R&D를 얘기할 때 Research and Development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걸 되게 보통 사람들이 그냥 같이 생각해요.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 근데 저는 다르게 생각해요. 리서치 하는 건요, 어떤 부분에 대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의 막 하고 들어가는 거지만요, 디벨로퍼는요, 비즈니스를 디벨롭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업으로 연결시켜서 돈으로 만들 수 있는 거에 대한 얘기가 되지 않으면요, 그건 디벨로퍼가 아니거든요. 이 창의적 인간은 제임스 와트요, 증기관을 발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효율을 개선한 사람이에요. 그걸 매튜 볼튼이 제임스 와트의 그걸 그때 특허가 거의 끝나갈 부분에 의회를 가서 특허를 연장을 할 수 있는 사업가예요. 0.1%와 0.9%가 세상을 이끌어가는 1%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저는 여기 오신, 지금 참석하신 분들은 다 1% 내에 들어가 있는 분들이에요. 나머지 99%가 잉여인간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제레미 리프키는. 이 사람들은 혁신 기술을 사용하는 이 마케팅 대상이에요. 오늘 지금 마케팅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케팅 대상일 부분이에요. 주체가 아닌 객체일 부분이에요. 내가 주도적으로 살 거냐, 내가 그냥 저 끌려가면서 살 거냐. 저는 제가 아침마다 그 산책을 할 때 보면요. 개를 끌고 다니는 산책하는 분들을 많이 봐요. 야, 저건 제가 혹시 내가 개 같지 않은가? 주인에 끌려다니는 개일 수도 있겠다. 그러면 그 주인이 아무리 지가 뭐 꼬리 흔들고 막 이래도 주인이 생기는 순간에 끌려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자유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 그게 지금 공철학의 입장에서 제가 의도하는 바고 제가 되고 싶은 최고 목표가 자유인이에요. 이 부분이. 그래서 굴레, 방, 해방,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굴레방 소사이어티. 이제 제가 60강 이후에는 굴레방 명상 스쿨을 제가 이제 운영을 할 거예요. 이 부분을. 명상을 저는 요즘 하면서요. 굉장히 너무도 행복해요. 이 부분이. 천하를 얻은 것 같아. 이 부분이. 아, 제가 지금 은행에다 100조를 갖다 넣어놓고 있다니까요. 이 부분이. 필요할 때 내가 좀 쓰려고 딱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 자, 그랬을 때, 팔란티어 얘기를 다시 들어가면 재미있고 유익하고 수익을 내서 고객이 떠나기를 싫어하는 정도의 마케팅이 저절로 되는 회사예요. 이 부분이. 다음 시간에는 요 팔란티어에 대한 얘기를 저 철학적 관점 입장에서 혹은 기술 관점 입장에서 어떤 현재가 이런 부분이 저 발전해 왔고 또 그거를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다음 시간에는 제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관점을 바꿉시다 이런 얘기하죠. 뭐예요? 노를 가지고요. 혼자서 노 열심히 지어봐야 돼요. 절대로 심리를 못 갑니다. 무슨 도움을 받아야 돼요? 바람의 도움을 받아요. 역풍이 불어도 배가 앞으로 나가는 이유를 아세요? 순풍만으로 배가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거든요.
역풍이 불어도 삼각돛에 의해 가지고서 앞으로 나갑니다.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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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나가거든요. 그것이 입꼬리를 올리면요. 이 에너지가 흘러와요. 돈 생명체가. 그러고요. 내가 공기 덕분에 살아있구나. 내 주변 덕분에 오병헌 박사님 덕분에 내가 너무 좋으네. 감사하고요. 이런 부분을 하면요. 그냥 끌어당겨요. 내가 지금 하면서 김광석 박사님을 엄청나게 존중하고 그러면서 빛나게 내가 이렇게 하면요. 그냥 다 이게 날라와요. 근데 이런 식으로 하는 부분이 뭐예요? 우주 만물에서 모으는 변화는 전자의 전기적 불안의 이동성. 이거 지금 양자 얽힘에 의해서 2020년에 증명된 거예요. 이미 예전에 영성 부분의 입장에서 일체 유심이라는 모든 게는 마음먹기 달렸다. 이게 똑같은 얘기예요. 그 얘기를 이제 과학이 증명했으니까 이제는 해볼 만하다. 그래도 공부를 좀 하고 학위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야 그건 논문에 있고 뭐가 있고 뭐가 있고 찾아서 막 끙끙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나왔으니까 우리가 굉장히 접근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죠. 자 그래서 일단은 전문 기술 우선 자기가 알면서 그래서 돈 계좌에 제가 돈 계좌 맵 얘기 이렇게 하면서 항상 하는 얘기가 전문 기술이 자기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저 우리 하는 부분의 입장에서 전문성이 우리 최관영 박사님은 나뭐 이렇게 있죠. 지혜 기술이 있어서 깨쳐야 돼요 좀. 그래서 제가 세 번 깨우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를 말씀드렸어요. 어떻게 말씀드렸죠? 세 번 깨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얘기가 어, 여기서 한번 탁 깨칠 수 있고 여기서 한번 탁 깨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돌아가지고 여기서 한번 깨칠 수 있고 세 번 깨칠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명상을 하면요 이게 자꾸 깨침이 좀 와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러분들 꼭 한번 해보시면 공부하시면 좋겠다. 자 그렇게 됩니다. 자 오늘 이제 영감 우리 이제 허리 한번 이렇게 쭉 펴시고 손 이렇게 마주 이렇게 이거 엄지를 이렇게 서로 마주쳐 가지고요. 이렇게 책상 위에다 이렇게 저 자기 무릎 위에 이렇게 턱 떨어뜨려 보세요. 자, 이렇게 딱 허리 세우시고 영감 많이 받는 게 우리 목표입니다. 그렇죠? 1%는 영감이에요. 99%는 노력입니다. 에디슨이 그랬어요. 이 부분요. 눈을 좀 감고 입꼬리를 올리세요. 눈을 감고 항문을 꼭 닫아보세요. 그럼 에너지가 거기에 탁 모여요. 눈을 감고 앞에 깜깜한데 뭐가 바짝바짝바짝바짝 하더니 또 사라져요. 가만히 보면요. 진공, 진짜로 공한 상태, 텅 빈 공간 상태. 나중 되면요. 반짝반짝반짝반짝거리는 게 사라지면서 뭐가 하나가 보여요. 뭔가가 하나 보인다. 그래서 묘유예요. 진공묘유. 그게 자기가 지혜를 얻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지관 멈춰서서 바라본다. 그 부분을 좀 눈을 감고 지금 바라보고 계세요. 허리를 펴고 눈을 감고 하고서 꾸준하게 3분을 하고 이 부분이 30분을 하고 1시간을 하고 그다음 하루를 하고 3일을 하고 30일을 하고 1000일을 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정진할 수 있는 부분이 되면요. 무심 상태로 가면요. 모든 길이 무심으로 통합니다. 예수님 가라사대 요한 16장 4절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길이요 도예요. 진리요 생명이니라. 그렇죠? 이렇게 하면요. 딱 뭐가 뭐냐면요. 존재가 느낌으로 옵니다. 존재가요. 제가 이제 다시 느낌 얘기했어요. 경험 얘기, 느낌. 내가 생각한다 머리로 인공지능만이 아니고 그 인공지능에서 가슴으로 내려올 수 있는 30cm에 내려올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우리들이 공부하는 목표가 됩니다. 자, 이제 눈 뜨시고 이제 다 됐습니다. 지난주는 저는 팔란티어를 유튜브로 보자마자 책을 사고 그거를 완전히 보고 난 다음에 그네들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제가 찾아내서
사실은 너무 일주일을 행복하게 보냈습니다. 자, 우리 오병헌 박사님부터 오늘 코멘트 해주세요. 네. 여러 가지 귀한 말씀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말씀 중에서 방법론에 대해서 제일 많이 와 닿았습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침에는 자기혁신, 소통혁신, 그다음에 사랑혁신의 세 가지 방법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요, 처음엔 눈으로만 봐요. 근데 다음엔 한번 읽으면 그게 어느 순간에 되면은 그게 가슴으로 느껴져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멍청하냐면요. 70년간 헤맸어요. 2023년 우리 어머니 누워 계시기 전까지 사랑이라는 말을 입으로만 했어요. 립 서비스. 머리로만 했어요. 근데 어머니 누워 계시면서 가슴으로 사랑을 하는 법을 진짜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가 스승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부분이 눈물 나도록 저한테 몸으로 가르쳐 주신 분이다. 그래서 이런 모든 부분을 가슴으로 느낄 수 있는 연습을 자꾸 좀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우리 이경희 대표님 잠깐 뭐 하시네? 예, 주위 도움이 있어야 되고 역풍이 불어도 삼각도 이게 에너지가 흐른다. 일체유심조요. 그걸 느꼈습니다. 아, 이제는 뭐 탁탁탁탁 그 완센텐스로 완워드로 탁탁 완전 하시네. 예? 연습이 이제 네. 되시네. 김광석 박사님, 네, 저희가 기축 시대를 지나가지고 후천 계획 시대를 넘고 인공지능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우리가 물질 세계를 넘어서서 그 영의 세계를 개척해야 될 그러한 시대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덕분입니다. 자, 이진호 박사님. 예, 마케팅의 단계가 3,000m가 아니라 3만 미터. 예, 공감하고요. 그, 그 과학이란 부분은 우리가 우주의 비밀을 밝히는 하나의 수단이라고 저도 옛날부터 생각을 했고, 그게 2022년에 양자 얽힘에 의해서 많은 부분이 이제 조금 밝혀졌지만 과학으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그래. 그 우주의 비밀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이제 좀 인지를 하는 거죠. 왜? 과학에 맹신을 하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 시대를 봤을 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환웅 시대를 천존 시대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단군 시대를 저는 지존 시대라고 하고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근대 시대를 인존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다음에 올 시대는 바로 신존 시대가 오는데 그러한 이 시대에 해당되는 부분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 그 저희의 1만 년 전에 우리 역사인 천부경에 그 내용이 다 들어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해석 자체를 다 다르게 하기 때문에 좀 차이가 있지만은 그 비밀이 81자에 다 포함이 되어 있고 그러한 부분들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하나의 큰 1만 년 전의 역사의 큰 부분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부분에 관련돼서 K 사상의 부분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그 제가 11월 11일 날 그 여태까지 천부경에 그 한 30년, 50년간 연구했던 모든 분들 중에 최고의 엑기스들만 뽑아가지고 6명을 모집을 해가지고 11월 11일 날 천부경 데이를 합니다. 아, 한마디로 뭐냐면 지금 말하는 이러한 그 천부경의 뜻 있는 첫 번째 우주의 비밀을 파헤치는 부분, 두 번째는 새로운 리더, 아까 말한 대로 신존 시대를 이끌어갈 새로운 리더가 나타나는 게 나타나 있고, 세 번째는 앞으로 미래가 지구촌이 세계 통일이 돼서 이루어진다는 그러한 그 비밀을 누가 제대로 표현을 하고 확인할 수 있냐. 그래서 나름대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최고의 엘리트, 최고의 천부경을 하는 6명을 제가 선발을 해서 11월 10일 날 세미나를 합니다. 나중에 11월, 한번, 11월 11일? 예, 예. 아이고, 아주 날짜가 좋으네요. 1112. 원래 11월 11일이라는 의미가 뭐냐면 천부경의 첫 번째가 일시무실이고 마지막 일종무증일이거든요. 그래요. 일시에서 일, 일.
음. 일정 부족해서 그렇게 잡은 거죠. 예, 예. 그거 나중에 한번 잘 좀 주세요. 저는 좀 한번 좀 제가 참관을 할 수 있으면 좀 예, 옆에서 예, 그때 하겠습니다. 하여튼 뭐 이렇게 초보자보다는 이거는 그쪽 분야에 또 한 30년 오랫동안 연구하신 분들끼리의 모임이기 때문에 음. 뭐 진짜 이렇게 한번 제대로 된 사람들이 와서 여태까지 이렇게 모인 적이 없더라고요, 아, 보니까. 그래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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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좋습니다. 예. 예, 자, 예, 그다음에 이상입니다. 예, 최관영 박사님. 예, 오늘 팔란티어 회사 또 사례를 잘 또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결국 이 회사를 보니까 이 재미와 유익과 수익을 통해서 고객이 떠나기 싫어하게 만든다는 결과적으로는 이 고객 가치 중심 회사를 잘 만든 것 같아서 자기 회사 중심이 아니라 자기 이익 중심이 아니라 이 고객 가치 중심으로 늘 정 원장님 말씀하신 좀 패러다임 시프트를 해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저는 오늘 이걸 하면서요, 막 가슴이 뛰었어요. 야, 내가 지금 공철학이라고 어떤 미친놈이 하나 해가지고서 지금 공철학이라고 내가 던져놨는데, 그거를 부제를 인문학과 기술의 통합 최적화라고 내가 던져놨는데, 이걸 어떻게 내가 이 부분을 증명을 하지? 근데 이게 팔란티어를 찾은 거예요, 제가. 야, 이러면 되겠네. 그럼 내가 생각했던 큰 그림 내에 그 좋은 기술 부분을 좀 더 여기다 갖다가 팔란티어 부분에다 집어넣으면 팔란티어를 이길 수 있겠네. 지금 팔란티어가 굉장히 그 주가도 높고 아주 지금 한 회사인데 그 회사를 이길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지금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아주 가슴 뛰는 한 주였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하여튼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몇 번 남았어요? 세 번 남았어요. 세 번. 세 번 남았습니다. 아유, 우리 자 박수 한번 치고 끝내겠습니다.